3번 봅니다. 3번. 자, 뒤에 그 잡다한 그만하시고. 자, 됐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하시고. 선순위 전세권을 인수한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죠? 전세권. 자, 성남 오피스텔을 보십니다. 8,100까지 떨었네. 많이 떨었다. 그죠? 19에 11298. 자, 잘 보이죠? 자, 성남에 오피스텔이 나오는데, 자, 위에 보니까 많이 떨었다. 그죠? 많이 떨었습니다. 오피스텔인데, 성남에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그죠? 주거도 우리 주택연금 포함됐죠. 요번에. 포함이 됐다. 작년에 포함이 됐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 아파트에 한 25% 빠지더라고. 연금 금액이. 자, 일단 8,000원이 떨었어요. 그럼 낙찰받으면 되는가?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남의 오피스텔인데, 전용이 25명 괜찮은 거죠? 좋습니다. 오피스텔도. 자, 누가 미납을 했네요. 미납. 아유, 아깝다, 그죠? 얼마 뛰습니까? 2,380만. 아이고, 아까워라. 자, 8,100까지 떨었더라. 자, 그러면은, 임차인을 먼저 봐야 되겠죠? 자, 우리, 이 장씨라 그는 임차인은 3억 1,500 주고, 전입신고를 안 했어요. 그 뜻이 뭐 했습니까, 저기는? 전세권 설정했죠? 설정했어요.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전세권 설정을 3억 1,500 주고 했습니다. 근데 오른쪽 어깨는 뭐 인수라 써놨죠. 다 이유가 있어 써놓은 겁니다. 자,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인수. 자, 됐죠? 그럼 3억 1,500이 인수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항시 여러분들은 내각문건 명세서를 보고요. 사법보좌관이 뭐라고 답을 주는가 이거 잘 보세요. 자, 요 본께는 있네.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얼구에 1번 전세권 등기는 말소가 안 되고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재매가이니까 요번에 들어온 사람은 20%도 이 말이죠. 그럼 뭐 인수라 하는 얘기 뭡니까? 얘는? 인수라 하는 거는 이게 3억 1,500이 인수니까 낙찰을 얼마 받으면 될까? 이렇게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그죠? 잔금 치라면 큰일 날 뻔했죠. 지 돈 있다고 덜렁 치랐다가는 이제 플러스 3억 1,500이니까 그러면은 5억 8,500 주고 샀으니까 사모님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3억 4천짜리를 아무 때 열차를 받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3억 1,500 인수니까 얼마쯤 들어가면 될까? 대강 1,000만원 500보다 500 주고 낙찰 받으면은 3억 2천인데 막 그 정도 그러면 조금 낫겠다. 그죠? 한 500 정도 이해가시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3억 1,500이 배당 요구가 없어서 낙찰자에 인수가 된다. 그죠?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가 없으면은 인수. 자, 됐죠? 하나 더 봅니다. 그 다음 아파트인데 전주에 1억 4천이 인수하셔서 하는데 재산 명세를 보니까요. 배분 요구 종기는 이날이고 전용도 좋네. 그죠? 전용도 좋습니다. 84.5 좋네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입이 되어 있다. 전입이 되어 있나 2013년도에. 그죠? 2013년도. 자, 강씨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1억 4천이 뭐 있대요. 2013년도 8월 달에 뭐고 이거 뭐 틀리노? 이거는 뭐 김씨가 전입 소유자인지 모르겠는데 자우자는 봅니다. 강씨가 아까 있다 했어요. 1억 4천 주고 지는 요래 했죠. 다시요. 아까 강씨를 찾아본 게네 전화를 한 게네 1억 4천 딱 했잖아. 1억 4천 4천에 사용 중이다 임차다 했는데 그럼 1억 4천을 전입 확정한 1억 4천이 배분 요구를 했대요. 배분 요구 했는데 배분 요구 종기일이 6월 10일 날 배분 요구 종기일은 6월 15일인데 6월 10일 했단 말이죠. 그럼 강씨는 1억 4천을 받아가겠다 이 말이면 지금 그죠? 받아가겠다. 근데 이게 압류가 뭐 없는가 모르겠는데 뒤에 받아야 되는데 자, 압류를 보려니까 강씨가 지금 요거죠. 배분 요구를 했는데 자, 우리 그럼 지주옥션 가서 보겠습니다. 지주옥션에 가서
재산 명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명체. 자, 재산 명체를 봅니다. 지적옵션 가서 오른쪽에 있는 재산 명체를 보니까 자, 잘 봅니다. 건물은 좋아요. 좋고 여기 보니까 동사무소에 너가돈 이 사람은 배분 적었고 자 봅니다. 강시하고 1억 4천이래. 1억 4천 1억 4천이고 이건 또 뭐고 2010 소유자인가 일단 놔두고요. 일단 봅니다. 일단은 강은주 씨는 1억 4천인데 선순위 전세권인데 배분이 아니대요. 그럼 뭡니까 이거는? 인수죠. 인수입니다. 배분 요구를 안 했다. 1억 4천 인수다. 뭐 볼 것도 없네. 나머지는 크게 뭐 볼 게 없어요. 아, 다시요. 날짜. 자기가 전세권 한 거는 2016년 5월 19일인데 그보다 빠른 거 있는 거 찾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 늦어요. 늦으면은 이 사람은 선순위 전세권자가 맞다 틀리다. 맞죠? 배분 요구 안 한다. 1억 4천은 인수. 자, 되죠? 물어볼 거 없습니다. 1억 4천 인수. 자, 요거는 전입을 따지기 전에 일단은 1억 4천 인수니까 낙찰을 얼마 받으면 될까, 그러면? 대강. 낙찰가 500만원. 그죠? 낙찰가, 예로 1000만원 보자. 1천만원. 1천만원 하면 얼마입니까? 1천만원 하면. 1억 하면은 플러스 1.4억 하면은 1.5억이다. 자, 맞죠? 맞습니다. 조심해야 되겠다. 자, 넘어갑니다. 4번. 후순위 임차인이 은행보다 늦는데 전입신고만 하고 배당 요구했지만은 전세계약서에 600원짜리 단가 600원입니다. 600원짜리 확정일자가 없어가지고 보증금 1억이 떼인 사례다 하면 확정일자죠. 전신고가 될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확정일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하세요. 무조건. 자, 확정일자 뭡니까?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겁니다. 전세계약서에 보면 이런 방망이 찍어주죠. 전세계약서에 뭐 앞뒤나 어디 막 콕콕 찍어놨습니다. 그게 확정일자. 저거 장부 정리하고 다 해놨어요. 자, 15에 1287입니다. 이렇게 큰 돈이죠. 그 전세 돈 뺏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자, 잘 보세요. 용호동에 이런 2층짜리 집에 자, 잘 봅니다. 은행부터 봅시다. 은행이 경남은행인데요. 2002년도 설치되었어요. 경남은 1억 8천이. 자, 2000년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두 사람 봅니다. 두 사람. 김 씨가 1억 있고, 이 씨가 1억을 줬어요. 자, 이 씨는 2012년도고, 김 씨는 언제죠? 김 씨는 10년도고 빠르고, 이거보다 빠르죠? 금액은 똑같습니다. 1억씩이고, 이 씨는 여자분이고 김 씨는 남자분이고 이렇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사람이 전입하니까 강하게 맞겠죠. 그런데 2년이 늦은 이 사람은 1억을 받아가는데 이 사람은 못 받아갔어요. 왜 그럴까? 자, 그래서 은행보다 뒤에 들어온 사람은 제가 모르겠죠. 전, 또 확, 배 세 가지가 필수죠. 확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큰일 났다고 울고불고 난리 났습니다. 1억이. 이시는 주는데, 그래서 예상배당표를 보니까 이게 이시는 주는데 나는 안 주고 해야 됩니다. 자, 봅니다. 이시는 1억을 주는데 나는 김씨인데 안 주고 난리가 났어요. 안 주죠? 2년 먼저 들어와도. 자, 그럴 때 이제 중개업소에서 소장님이 울고불고 왔어요. 근데 소장님은 똘똘해가지고 월말 되면은 600원 주고 찍어놔. 자기는. 한 5개 전세 계약하면은 600원 주고, 그럼 5개 하면 3,000원 아닙니까? 한 달에. 1년께 맞아 36,000원인데, 그거를 투자 계약만 해놨는데, 딱 왔어. 없어갖고 못 봤는데, 예상배당 보니까, 웃자면 됩니까? 울고불고 다녔어요. 자, 그럼 소장님은 미소를 딱 짓죠? 지는 가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1억을 챙겨주면 얼마 줄래? 밖에 주면 얼마 줄래? 500원. 아, 600원. 응? 1억, 지는 무배 다니고 막 눈물을 뚝뚝 흘리고 왔는데, 내가 뭐 자우단 경매장을 쌓든지 누구를 쌓든지 자우 째서 자우단 1억을 받아오겠다. 이치는 못 받고 당신 거를 내가 받고 하겠다. 그럼 얼마 줄래? 어? 600원이 이자 제가 드리고. 1,000만 나도 나. 1000원이가 되거든. 1억을 받아주는데, 그리고 지는 제로 되는 거를 1억을 받아주는데, 내가 지금. 얼마 준다고요? 반반. 이야, 역시 멋있네. 오케이, 반반. 근데 받아나면 또 안 주거든. 그래서 이제 배당을 내가 가야 돼. 신고도 내가 해주고 또 배당도 내가 가야 됩니다. 그때는 위임장 2장 받아야 돼. 인감점에서 2통. 왜냐 그러면은 경매장한테 줘야 되고 공탁교도 줘야 돼. 2군데 줘야 돼. 하나 주면 또 못 받아. 인감 또 가오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자기가 받아나오면 반반 캐나놓고 또 받고 나면 뭐합니까? 언니야 100만 원만 받아라 이런다. 근데 600원 든다. 600원 들고 100만 원 받아먹으면 큰거 아이가 이렇게. 그래서 약정도 안 쓰고 그때는 위임장 몇 장 받는다고요? 2장. 인감료 몇 서? 2장. 딱 2장 받아놨고 그래야 1억을 내가 받아가지고 5천 딱 넣어주면 됩니다. 자, 가죠. 그럼 요 왜 못 받죠? 이 사람은 왜 못 받았습니까? 왜 못 받았습니까? 뭐 이유가 뭐예요? 응? 이 김 씨는 왜 못 받았어요? 요거 없고 이 씨는 있고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자, 이해가죠? 그래서 확정일자를 계약서에 없으면은 저게 상가도 마찬가지. 다 찍어놓으세요. 상가는 어디 가서 봐야 됩니까? 관할 세무서가 봐요. 세무서. 어떤 사람은 등기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세무서 봐요. 자, 5번 봅니다. 은행 대출 나갈 때 선순위 전입자가 집주인이 대출 받을 때 은행에 거짓말로 무상 임차각서에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경매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또 전세했다고 또 떠듭니다. 전세가 뭐 1억 있다 2억 있다. 자, 이럽니다. 어느 호래비가 전세도 3억 줬어요. 4억짜리 아파트. 저녁에 소유자가 가군데 전화가 왔어요. 저녁 먹자고. 그러면 호래비가 3억 선순위 세입자인데 나가야 되면 안 나가야 됩니까? 일단 나갔어요. 집주인이 저녁 사준다 그런 게네. 그것도 가부가 또 저녁 사준다니까 나갔어. 저녁 먹고 소주 한잔 먹고 또 2차 가재 놀이방에 2층에 놀이방 가서 또 폭탄주를 바렌타인 또 30년짜리 또 한 당 하고 또 한 잔 시커 먹고 또 갈라 하니까 또 세계맥주 가서 또 한 잔 더 하재. 입가심으로. 하고가 뺑글뺑글 죽겠어. 폭탄주 가지고 했는데 세계맥주 가서 아사히 맥주로 또 한 2개 먹고 하게 죽겠어. 헤어지라는데 이랍니다. 내일 내가 은행에 대출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한 달 뒤에 저게 5억이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수출해놓은 게 들어오니까 내만 딱 믿고 한 달만 내가 딱 쓰고 바로 갚을 테니까 3억 내 대출 받아야 되는데 전세 없다고 확인서 좀 인감 띄가지고 사인했어요. 했어요. 대출 나갔어요. 한 달 뒤에 뭐 갚기는 개뿔어 갚아. 당장 부담 앞에서 은행 가서는 전세 없다고 사인해 주겠는데. 그래 옛날에 판례는 그랬더라도 낙찰자한테는 각서 수준이 아니니까 3억은 낙찰자 부담이다 됐어요. 자, 근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고요. 이 각서가 자 법을 잘 보세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대부분 여기거든요. 여기 보면은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여러분 신뢰가 매각 절차에 반영된 경우에 이 말은 은행에서 무상거주 각서가 제출됐다 한 것을 법원에 매각문에서 제출해야 됩니다.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 임차인이 낙찰자의 건물 인도 청구대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를 주장하면서 전세 돈주에 나가겠다 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안 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그럼 은행에서 떨릴 것 아닙니까? 지금 4억짜리 아파트가 선순위가 3억이라고 답을 줬으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이제 법원에다가 그건 아니고요. 그때 거짓말하고 이 친구가 한 거고 그때 무상거주 각서가 있거든요. 그거 이제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럼 그거를 보고 저거는 공짜로 거짓말 한 기구나. 그래서 내가 낙찰 받았어요. 여러분 한 3억 천에 받았어요. 받으면은 이 3억짜리는
인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법원에 내는 무상임차 각서가 내모되는데 구독심 갖다 내서 저축은행에서 그러면 그거는 3억이 인수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판례 잘 보세요.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 절차에 반영된 경우 구독세 내야 됩니까? 은행에서 법원 내야 됩니까? 법원 내야 되죠. 근데 여러분은 구독세 보고 제보가 들어왔네 은행에서 뭐 이래갖고 뭐 이상하게 막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믿으면 안 돼요. 참고 말 뿐이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법원에 안 들어왔으면은 그거는 3월 인수를 해야 돼요. 이해가죠? 법원에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서류가. 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전입자라고 특대가 있는데 5억짜리 확 떨어져. 3월 떨어졌어. 서울 아파트인데. 그 은행에서 물어본 게네. 누굽니까? 한게 소유자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은행에서 아이고 아침에 얼굴이 예뻐서 내가 팍 아침에만 딱 알려준다. 무상거주 각서 들어왔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그거는 3억이 인수가 될까 인수가 안 될까? 법원에 안 내면 인수가 될 수가 있어요. 법원에 안 냈을 때는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아이고 선생님 너무 미남이시네. 그 서류를 법원에 좀 달아주이소. 이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3억이 무상이다 하고 그거 명함품에 했어야 기록에 남겨져야 돼요. 이해갑니까? 무슨 뜻인지? 잘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 저는 압니다. 자, 6번. 권리금 있는 상가를 낙찰받자. 권리금 때문에 월세를 높였다. 자, 이런 게 있어요. 파리바게뜨 기분이 없어. 아시겠어요? 그럼 파리바게뜨 투썸 프레스 가자. 투썸 프레스 커피점을 하려고 하면요. 안에 시설비가 4억, 5억 들어갑니다. 최소. 알겠죠? 그게 최소적 개미들 앞에서. 내가 투썸 프레스 하고 있는데. 그래서 4억, 5억 들어가고 나는 보증금 2억에 월세를 500 주기로 했는데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개미들 앞에서요. 낙찰받으면 뭐 돈 될까 안 될까? 되겠죠? 왜냐 그러면은 낙찰받아가지고 나가서 그럼 어쩝니까? 투썸프레스 4억 돈 넣은 게 있고 시설비 4억 들어가고 뭐 권리금도 역주고 한 6억이 들어간 게 있는데 전세 보증 말고도 그게 낙동가 오래되잖아요. 그러면은 임차인이 죽을 맛이지. 그러면은 내가 2억에 전에는 500이지만은 요번에 2억에 800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싫으면 나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해야지 뭐. 방법은 권리금이 있으니까. 지금 권리금도 받고 나가야 되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1급 프랜차이즈가 있는 게 좋다 말입니다. 자, 본주 같은 것도 있어요. 이것도 프랜차이즈죠. 자, 여기에서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0에 60을 봅니다. 근데 공시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호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본죽이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는 여기 보니까 6천만 원이 선순위인가? 자, 봅니다. 사업자가 빠르고 은행보다 빠르다. 6천만 원. 빠르죠?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 봅니다. 있다. 자, 그래서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없다 해놨네. 구독신이 잘한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사업자는 돼가 있는데 2015년도에 사업자 돼가 있고 2016년도에 은행에 건전하게 들어갔는데 물건 맹샷을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해놨어요. 자기는 2015년도라고 이렇게 해서 은행 설정보다 빠릅니다 해놨죠. 그럼 선순위 맞죠? 요걸 보면 선순위가 맞는데 상가 건물 임대차 해양서의 사업자 등록일자는 요 날짜다. 그러면 이거는 무시가 되고 이날로 후퇴한다 말. 예를 들면 이래요. 110%인데 110% 빠져버렸어. 110%를 안 넣었다. 안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로 이 경매가 될 때 번제만 넣었어. 번제만. 요까지만 넣고 110%를 안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 집합 건물은 요까지 들어가야 돼. 요까지 들어가야 돼. 단독주택은 요까지 들어오면 됩니다. 단독 다가구는 요까지. 집합 건물은 요까지 다 들어가야 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할 때 이렇게 집합 건물이다 할 때는요, 이런 거는 호수까지 사업자 세무서하고 연결이 딱 맞아야 됩니다. 근데 세무서에 빠져버렸어. 그럼 될까 안 될까? 선순위 안 됩니다. 자,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프랜차이즈가 있는 거, 요거는 6천만 원을 아마 받기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권리금은 2015년 5월 13일에 이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면서, 이런 게 있죠. 집주인이 권리금을 방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두 개를 쓰는 거예요. 권리금 계약서가 있고, 임대차 계약서는 집주인이 하는 거고, 권리금 계약서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하고 나갈 임차인하고 저끼리 써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집주인이 이러쿵 저러쿵 떠들 필요가 없어요. 저거 알아서 하는 거고, 그렇게 놔두면 되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건 맹세서예요. 이게 아니고 요 날짜가 사업자가 됐다 하면은 설정보다 늦기 때문에 6천원 안 줘도 된다는, 알겠죠? 그래 낙찰 싸움하고 있어요. 지금 한참 붙고 있습니다. 저거는 아니다. 그거 옛날부터 이게 막 부사가 새로 지은 긴데 저희는 그때부터 있었는데 금산데, 그거는 자기가 이기고 일단은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공시를 잘해야 된다. 해놨죠. 관할 집행관에 갔을 때 관할 세무서에 상가 건물임대 현황서를 열람하니까 해당 사항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게 늦다 말이죠. 이게 해당 사항 없다 해놓은 거 보기에는 아마 늦게 이게 110% 넣은 것 같아요. 101호를. 설정되고 넣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니다. 7번. 그래서, 공시를 잘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고, 가급적이면은 권리금이 많은 상가를, 낙찰을 그때 1차서 받아야 돼요. 알겠죠? 투썸 프레이스나 파리바게뜨나 뭐 장사 잘 된 데 있죠? 딱 본 게 저게 권리금이 엄청 붙는데, 또 이런 게 있어요. 공매에서 은행 지점이 가끔 지금 없어집니다. 1층 상가 좋은 데 있다가. 그 낙찰 받으면 좋아요. 그 권리금 없어요. 은행 지점 낙찰 받으면 권리금 있다 없다? 없죠? 1차 받아도 결차를 정도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분당이고 본격 자주 오더라고요. 제 본격은. 은행 지점들이 지금 뭐 1000개, 신한 같은 경우는 1000개 있다가 뭐 절반 이상 뭐 30%까지 줄인다 그러거든요. 뭐 700개를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뭐 다 지금 창원 마산 창동에 있는, 제가 처음에 은행에 들어갔던 조은행에 저는 마산 창동 지점 들어갔거든요. 그 지점이 신한에 합병돼가지고 엊그제 문자 오고 보기에는 폐지한다 그러더라고요. 마산 창동 신한에 지점 폐지된대요.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은행 지점이니까 주차도도 괜찮을 거고 나름대로 잘 돌아가는 데인데 은행 전략적으로 폐지하는 거죠 지금. 막 그런데 공매가 나오면은 보통 그러면 경매가 아니죠. 보통 공매가 나오든지 집주인이 또 월세 많이 받다가 은행에 납비면 또 그만큼 들 사람이 없죠. 한 달에 1000만원씩 월세 줄 사람이 없죠. 그럼 또 경매 놓을 수가 있죠. 막 그런 거는 위치가 좋다 봅니다. 자, 7번 봅니다. 경공매 낙찰 받을 때 유용한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1번부터 쭉 해놨는데 이거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구독션, 대법원, 온비더 다 아시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토지음의 용도지역지구, 정부24에 농지증 신청하는 거 아시죠? 배웠죠? 농지신청. 시리얼에 중개업소 조례, 중개업소요. 자치법규 정보의 계획조례, 건축조례, 주차장조례, 법제처의 법령, 그 다음에 대법원. 자, 잘 보세요. L박스, 이게 좋습니다. 3심, 2심, 1심, 판결문을 넣으려고 하면 L박스, 요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공짜입니다. 공짜. L박스, 기억 잘 하세요. 로엠비, 아까 했다죠. 유료인데, 요거는 이제 M만 다운받아라. 아까 법령 찾는데 5초만 찾는다 했다. 로엠비, 요겁니다. 인터넷 등기서, 등기부등본, 산지 정보 시스템은 보전 산지, 준보전 산지 면적을 따질 때, 산림정보 다드림은 경사도 따질 때, 경사도 임명을 받을 때, 환경진 경매 전문 학원은 서식이 많더라. 인도 명령 신청서, 법인 설립 신청서, 양식 같은 거 있어요. 자, 법률신문은 최근 법률신문 기사가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료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법무월드는 법무사 서식, 그 다음 리스는 RISS는 KISS가 아닙니다. 석박사 논문 같은 거, 이런 거를 보고 프린트하고 다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창원지방법원은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신청할 때 연대 들어가시면 되겠고 18개를 자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